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2년 하반기 초등학교 6학년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비례식은 어느 것입니까? 자, 1번부터 보면 2대 1은 4대 8. 자, 일정한 비로 곱해지거나 나누어져야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살펴보면 앞의 항은 2에서 4로 곱하기 2가 되었는데 여기는 곱하기 8이 되었으니까 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여기는 곱하기 10이 되었는데 여기는 곱하기 1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누기 30이 되었고 여기는 나누기 30이 안 되죠. 여기는 곱하기 15분의 7을 하는데 여기는 곱하기 7분의 15를 하죠. 서로 같은 수를 곱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식이 될 수 없습니다. 5번은 똑같이 5씩 곱해주면 2가 되고 3이 되어서 5분의 2 대 5분의 3을 2 대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0.51리터는 1리터는 1000ml죠. 그럴 때 0.51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어주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죠. 그래서 510ml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10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왼쪽 도형을 보고 전개도를 그린 것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기억은 얼마일까요? 각기둥의 높이죠. 그래서 6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오른쪽 평면 도형을 직선 기역 니은을 축으로 하여 한 번 돌려 얻은 입체 도형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어느 것입니까? 자, 회전축에서 떨어져서 직사각형이 있어서 좀 어떻게 그려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붙여서 그린 것에서 회전한 것에서 붙여서 회전한 것을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돌려서 입체 도형을 얻으면 큰 원기둥이 되고, 아래 모양을 회전축으로 돌리면 작은 원기둥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입체로 보았을 때 이 큰 원기둥에서 안쪽에 있는 작은 원기둥을 뺀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지에 가운데가 비었죠. 휴지의 가운데가 빈 모양을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체 도형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직은 가로 방향으로 잘랐겠죠. 가로 방향으로 자른 단면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모양이 되겠죠.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연비를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로 나타내려면 각 항에 얼마를 곱해야 합니까? 일단 다 가분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3분의 2 대 4분의 7 대 18분의 5가 있는데,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로 나타내려면 3과 4와 18에 공통이 되는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3과 4와 18 보면 3 곱하기 1, 4는 곱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오고요. 3 곱하기 6. 그러니까 세 수를 나누어 줄 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두 수만 나누어 주어도 되죠. 여기 또 2로 나누어 주면 1은 그냥 내려오고요. 2는 4, 2, 3은 6 해서 쭉 곱하면 3 곱하기 2는 6, 6 곱하기 1은 1, 6 곱하기 1은 6, 6 곱하기 2는 12, 12 곱하기 3은 36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6이 되죠. 각 항에 3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6을 다 곱해주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가 되겠죠. 세로 나타내보면, 그래서 약분하면 12가 되고 24, 약분하면 9가 되고 7, 9, 63, 약분하면 2가 되고 곱해서 10이 되어서 24 대 63 대 10이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가 되죠. 그래서 각 항에 얼마를 곱해야 되죠? 3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빈 곳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헷갈리면 분모가 3과 4와 18이 있을 때
3과 4와 18이 있을 때 배수를 쭉 써보는 거예요.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15, 18, 3, 9, 3, 6, 21, 24, 27, 30, 33, 30 이렇게 배수를 쭉 쓰고요. 4의 배수도 4, 2, 8, 4, 3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9, 36 이렇게 좀 써놓고요. 18, 36, 54 이렇게 써놓고 공통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찾는 거죠.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36이 처음으로 세 군데에 다 들어있는 가장 작은 수가 되어서 공통분모 36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배수, 각 수들의 배수 중에서 공통이 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더 이제 간단하게 풀어지죠. 자, 6번 빈 곳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8과 20분의 9 나누기 0.65. 자, 가분수로 나타내면 8과 20분의 9는 20분의 169가 되고요. 나누기 0.65는 나누기 100분의 65가 되는데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20분의 169 곱하기 65분의 100이 되죠. 대각선 약분해보면 20 곱하기 1, 20 곱하기 5가 되고요. 위아래 약분하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13이 되고요. 13으로 나눠지죠. 13 곱하기 1, 13 곱하기 13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죠? 13이 나오네요. 6번의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다음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726제곱cm입니다. 이 정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는 몇 제곱cm입니까? 전개도를 그려보면 면이 모두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죠? 6개가 있죠. 6개가 있는데 다 더했을 때 726제곱cm라고 하니까 726을 6으로 나누어 주면 한 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6일은 6, 12, 6이 12, 6, 6일은 6 해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한 면의 넓이는 121제곱cm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원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옆넓이는 몇 제곱cm입니까? 옆넓이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세로는 알고 있는데 가로를 모르죠. 가로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둘레와 같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구해주면 되죠. 원주를 구해주면 됩니다. 원주는 지름, 반지름이 오니까 지름은 10이겠죠. 지름 곱하기 3.14를 해서 31.4가 나오고 이 31.4가 원의 둘레가 되고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죠. 그래서 옆넓이는 가로 31.4 곱하기 세로 10을 해주면 3140에서 한 칸 들여 쓰고 지워주면 314제곱cm가 되죠. 다음 9번 안치수가 다음과 같은 그릇에 들이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부피를 먼저 구해보면 가로 7 곱하기 세로 11 곱하기 높이 9를 해주면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77 곱하기 9가 되고요. 77 곱하기 9를 해보면 97, 63, 97, 63 더해서 69가 되어서 693 세제곱cm가 되고요. 693 세제곱cm는 693 ml와 같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693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한 권의 무게가 3과 5분의 3kg인 사전이 여러 권 쌓여 있습니다. 사전 전체의 무게를 달아보니 93.6kg이었습니다. 사전은 모두 몇 권일까요? 자, 전체 93.6을 3과 5분의 3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권인지가 나오겠죠. 분수로 다 바꾸어주면 93.6은 10분의 936이 되고 3과 5분의 3은 과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8이 되는데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18분의 5가 되겠죠. 대각선 약분을 해보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
눈에 들어오는 수로 먼저 약분을 해보면 3으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3 곱하기 6, 3은 312가 되죠. 자, 6으로 또 약분되죠. 6 곱하기 1, 6은 6, 5, 30, 6, 20, 52가 되죠. 자, 2분의 52 또 약분되죠. 2 곱하기 1, 2 곱하기 26. 그래서 26이 나오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몫이 1보다 작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다 구해놓고요. 분모가 크면 몫이 1보다 작고 분자가 크면 몫이 1보다 크죠. 자, 1번은 7 나누기 6분의 1 하면 7 곱하기 6이 되어서 42가 되죠. 2번은 7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 7분의 3 곱하기 3분의 4가 되어서 7분의 4가 되죠. 분모가 더 크니까 몫이 1보다 작죠. 3번 3과 6분의 1은 6분의 19. 자, 2와 3분의 2는 3분의 8인데 곱셈으로 하면 8분의 3. 물론 약분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뭐 몫이 큰지 작은지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그냥 곱해보면 48분의 57. 분자가 더 크죠. 그죠? 분자가 더 크면 몫이 1보다 더 큽니다. 4번 4분의 7 나누기 3분의 5는 4분의 7 곱하기 5분의 3. 그러면 20분의 21. 분자가 더 크죠. 그래서 몫이 1보다 더 크겠습니다. 다음 5번 5분의 4 나누기 4분의 3은 5분의 4 곱하기 3분의 4로 나타낼 수 있고요. 계산해보면 15분의 16. 분자가 더 크죠. 그래서 몫이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몫이 1보다 작은 것은 2번이죠. 7분의 4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몫이 1보다 작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각 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린 각 기둥 그냥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각기둥 있을 때 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한 밑면의 사각기둥일 때는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때 변의 수는 4개죠. 4개 있고 몇 개를 더 더해줘야 될까요? 면의 수는 옆면이 밑면의 변의 수만큼 4개가 있고 그리고 밑면 2개 있죠. 그래서 4 더하기 2가 됩니다. 면은 그래서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 면이 총 6개죠. 옆면 4개, 밑면 2개.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는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 4개, 4개, 4개죠. 그죠? 한 밑면의 변의 수 4개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모서리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수는 위에 4개, 아래에 4개죠.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구했죠. 합을 구해보면 기역, 니은 더하면 5가 되고 더한 값에 디귿을 더해주면 7이 되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밑면의 모양이 오른쪽과 같고 높이가 8cm인 원기둥. 원기둥 이렇게 그려보면 지름이 14니까 반지름은 7이고 높이는 8이죠. 근데 또 건널비를 얘기했기 때문에 전개도를 또 그려줄 수 있겠죠. 전개도 그리면 반지름 7, 높이 8이죠. 건널비를 기역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때 기역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건널비를 구해보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밑면의 넓이를 2개를 구하고 1개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합동이니까요.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 7 곱하기 3.14를 하면 밑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7 곱하기 7은 49죠. 49 곱하기 3.14를 해볼까요? 3.14 곱하기 49 하면 9, 4, 36, 9일은 9 더하니까 12, 9, 3, 27 더하니까 28, 그리고 314 곱하기 4 하면 여기는 56, 그리고 12가 되어서 1256이죠. 더해주면 6, 8,
13, 3 더하기 2는 5, 1 해서 15,386이 나오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153.86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153.86 밑에도 153.86이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세로는 알지만 가로를 모르죠. 가로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의 둘레와 같으니까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죠. 원주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름 14 곱하기 3.14를 하면 원의 둘레가 나오죠. 세로식으로 곱해보면 3.14 곱하기 14 하면 314 곱하기 4를 하면 1256 그리고 314 곱하기 1을 하면 314가 되어서 더해주면 6, 9, 3, 4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가로의 길이 43.96이죠. 자, 이제 옆면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43.96 곱하기 8 하면 되죠. 86 48 89 72 더하면 6이 되고요. 83 24 더하면 31 되죠. 84 32 더해서 35가 되어서 35,168이 나오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니까 351.68이죠. 351.68. 자, 이제 넓이 3개 다 구했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53.86 더하기 153.86 더하기 351.68을 더해주면 건넓이 기억이 나오겠죠. 일단 구해보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307.7인가요? 예, 307.72가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 659.4가 되죠. 그래서 건넓이 기역은 659.4 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이때 이 기역의 각자리 숫자의 합 더해보면 되죠. 6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4를 하면 되죠. 11 되고요. 13이 되고 그래서 숫자의 합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다음 원기둥의 부피가 1017.36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높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자, 네모로 해서 풀어보면은 부피는 밑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되죠. 밑넓이는 반지름인 여기 지름이 12cm니까요. 반지름 6 곱하기 6 곱하기 3.14를 해서 밑넓이를 구하고 여기에 높이 네모를 곱해서 부피 1017.36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네모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6은 36이고요. 이제 36 곱하기 3.14를 먼저 해볼까요? 3.14 곱하기 36 그러면 14 곱하기 6을 하면 84죠. 그리고 6, 3, 18 314 곱하기 3 하면 14 곱하기 3을 먼저 하면 42가 되고 3, 3은 9 그러면 4, 10 1 올라갔죠. 9 더하기 4 하면 13이죠. 그리고 2 더하기 9 하면 11 되어서 11,304인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113.04가 되고요. 네모는 1017.36 나누기 113.04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누어 보면 1017.36 나누기 113.04는 소수점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켜 주니까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2칸 이동시켜 주어서 101,736 나누기 11,304를 구하는 문제죠. 제일 끝에서 구해보면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9를 한번 곱해볼까요? 그러면 9, 4, 36 9, 0은 0이니까 36 9, 3, 27 2가 올라갔죠. 9, 1은 9 더하면 11이죠. 9, 1은 9 더하니까 10이 되어서 101,736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죠? 9cm가 됩니다. 지름이 12cm이고 높이가 9cm인 원기둥은 부피가 1017.36 세제곱cm가 되는 거죠.
다음 15번 문제. D그래프에서 6cm로 나타낸 부분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면, 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5란 얘기죠. 그때 전체의 길이는 모르지만 실제 D그래프에서 6cm로 나타낸 부분일 때 전체는 얼마일까요? 자, 전체가 100이라면 15고 전체가 네모라면 6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네모 곱하기 15는 100 곱하기 6을 해서 600이 되고요. 네모는 600을 1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600을 15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4를 곱하면 60이 되고 0을 곱해서 나누어 떨어지겠죠.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40cm가 되죠. 40cm 중에서 6cm는 15%인 거죠. 다음 16번 문제.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 정육면체 한번 그려볼까요? 참모서리가 3이니까 가로 3, 세로 3, 높이 3이겠죠. 그쵸? 그러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 구하고 곱하기 높이에서 부피 27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쌓기나무 한 개가 27 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쌓기나무가 12개 있죠. 그럼 부피는 총 얼마일까요? 27 곱하기 12를 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27 곱하기 1을 하면 54, 27 곱하기 1을 하면 27, 더하면 4, 12, 3 해서 부피 3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다음 원기둥에 밑면의 반지름을 4배로, 높이를 2배로 늘려서 새로운 원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더 큰 원기둥이 되겠죠. 뭐 이렇게 막 큰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든 원기둥의 부피는 처음 원기둥의 부피의 몇 배일까요? 자, 높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죠. 높이가 2배로 늘어나면 부피도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반지름이 4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4배 늘어나면 부피는 몇 배 늘어날까요? 16배가 늘어나죠. 그냥 4배 늘어나는 게 아니죠. 넓이만큼 늘어나니까 길이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가 부피죠. 그죠? 그럼 여기 또 새롭게 적어보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가 나온다면, 높이가 한 번 있으니까 2배, 높이 2배면 2배죠. 근데 반지름은 4배, 4배죠. 그쵸? 4배, 4배. 그래서 똑같이 4, 한 번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곱하기 4, 또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죠. 곱하기 2에, 곱하기 4에,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에 곱하기 16이 되어서 32배가 되는 거죠. 부피는 반지름 4배로 커지고 높이가 2배로 커지면 부피는 32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2가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같은 기호는 같은 수를 나타낼 때 나는 얼마입니까? 자, 먼저 가를 구해봐야 되겠죠. 가에다가 0.4를 곱해서 1과 3분의 1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타내보면 가 곱하기 10분의 4는 3분의 4가 되죠. 가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3분의 4 나누기 10분의 4인데 이것은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4 곱하기 1, 4 곱하기 1이 되어서 가는 3분의 10이 되죠. 자, 이제 나는 3분의 10 나누기 12분의 5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3분의 10 곱하기 5분의 12가 되고, 대각선 약분을 해보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4, 그리고 또 5 곱하기 1, 5 곱하기 2가 되어서 나의 수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다음 19번 문제. 다음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5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만든 도형이고 넓이는 11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일단 정사각형 5개가 11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1125 나누기 5를 해볼 수 있겠죠. 1125 나누기 5를 해보면 5, 20, 12, 5, 20, 25, 5, 25. 그래서 5를 나누면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 225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다면 가로 네모면 세로도 네모겠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를 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넓이 225가 나오는데 똑같은 수를 곱해서 225가 되려면 얼마씩 곱해 봐야 될까요? 1부터 1 곱하기 1,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렇게 막 해보면은 나오겠죠. 15 곱하기 15를 하면 2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225고 그래서 225를 다 더하니까 1125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넓이를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구했는데 한 변의 길이는 15인 거죠. 15, 15, 15, 15, 15 다 15인 거죠. 정사각형 5개를 붙였으니까요.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20cm인 각기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각기둥 이렇게 다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이렇게 각기둥을 만들었을 때 높이는 20cm죠. 자, 이때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자, 3가지로 나누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면 아래에 있는 밑면의 둘레, 요 모서리 다 더하면 둘레죠, 그죠? 그리고 밑면 위에 있는 밑면의 둘레 똑같겠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리고 옆면 20cm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구해보면 먼저 밑면의 둘레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 15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15cm가 10개니까 150cm가 되죠. 자, 그러면 밑에 150cm 있고 위에도 150cm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옆면은 20cm가 6개 있으니까 20cm 6개 있으니까 120cm가 되죠. 자, 이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다 더해주면 되죠. 150과 150을 더하면 300, 300과 120을 더해주면 420이 되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2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평면도형 가나를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한 번 돌려 얻은 입체의 도형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원뿔이 되죠. 요건 돌리면은 원뿔대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회전축을 품은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 모양으로 잘라지죠. 즉 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나는 등변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때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기역 리을의 길이 몇 cm일까요? 자, 먼저 가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는 12죠. 12 곱하기 높이 9를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가 넓이, 삼각형의 넓이 나오겠죠. 108 나누기 2를 하면 54가 나오죠. 가의 넓이는 54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넓이가 54 제곱센티미터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8.5고 여기도 네모겠죠.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8.5를 두 번 더하면 17이 되죠.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값에다가 높이 4를 곱하고 2로 나누었을 때 54가 되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17에 4를 곱한 값은 54에 2를 곱한 108과 같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17의 값은 108에 4를 나눈 27과 같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27에서 17을 뺀 10과 같겠죠. 그래서 네모는 똑같은 수를 더해서 10이 된다는 것은 5씩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의 길이는 5cm가 되겠습니다.